그와는 좀 달리 좀 더 작은 스케일, 지역과 특히 접경 지역에 있는 지역과 도시 스케일에서 어떤 교류가 있었고 지mon과 마주 섬을 예외 공간으로 둠으로써 중국 개발 개혁 개방의 이득을 대만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논문 자체는 DMZ를 어떠한 그 프레임으로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그것은 지뢰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남한 사회의 어떤 특수성, 특히 접경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들을 충분히 생태 평화 담론이 다루고 있지 못하거나 접경 지역에 대한 풍성한 학술적 논의를 통해서 한반도 접경 그리고 DMZ에 대한 기존의 협소한 접근을 넘어설 때 분단 그리고 나아가 통일에 대한 새로운 사고와 어떤 상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이 발표의 비판적인 지적은 정책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론적으로도 몇 가지 흥미로운 지점을 이제 제공해 준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뢰를 얘기한다는 것은 이 지역을 어떻게 복원해내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이게 결국 경제적 활동과 일상적인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를 복원해내는 작업, 그 작업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중한 발제분 두 분과 토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독일 사례에서 봤다시피 우리가 그 세계 유산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그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막상 이제 세계 유산에 대해서 진행을 좀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자체가 군사 보호 시설이라서 조사나 연구가 좀 자유롭지가 않았던 점, 세계유산 추진위원회까지도 이 경기도에서 같이 들어가서 참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DMZ의 그린벨트화는 꿈이 아니라 우리의 당면한 과제이자 현실적 대안 중의 하나로 명백히 자리 잡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내용들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 상황에 따른 변화에 따른 협력의 방안이 좀 더 방법론이 조금 달라져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다양한 방법론을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 간의 어떤 대화나 갈등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지적들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두 분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석현덕 선생님과 정현학 선생님께서 이제 정현학 선생님은 중국 예를 좀 설명해 주시고 또 그렇다면 어떻게 꿈을 현실화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에 대한 영구적인 변화가 먼저 필요합니다. 에코 뮤지엄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대한 사람의 필요를 충족해야 되고 DMZ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가장 아픈 지역이기도 하지만 가장 글로벌한 또 지역으로 로컬로 이렇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걸 자율적으로 돌아가도록 이게 뭐 비즈니스를 하든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이거는 우리가 꼭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돌아가든 간에 이 서스테이너빌리티를 무지 강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요한 것이 법률로 지정돼 있어야 돼요. 법률로 제정돼 그 지방 정부의 역할과 주민의 역할 이렇게 차이점이 나눠지는 것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각 지역 정부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즉 에코뮤지엄을 관리하는 지역 정부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것, 즉 인파워 시키는 겁니다. 기획 세션 남북한 접경 지역의 공간 통합과 균형 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서로가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고 공통의 가치를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개성과 해주를 연계하는 철도의 완성, 이런 것들이 이제 도모가 될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강령 지역의
어떤 접경 지역이라는 긴 좋은 비어 있는 땅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는 오지고 잘못하면은 아일랜드 섬처럼 개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 토마스 교수님 이야기하셨던 어떤 생태적인 어떤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또 경제를 발전시켜야 될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요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기술 같은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현재의 상황에서 조금만 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된다면은 먼저 남북의 학자, 연구자들 간의 이런 협력 논의가 먼저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 접경지역 발전 협의회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지방 지자체라는 게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오히려 탈중앙 정부 차원으로 하는 것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자그마한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고 추진해 나가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DMZ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지금 80분인데 아마 벌써 한 5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좀 여유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또 우리가 상호 토론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협력을 할 때는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그 지방 자치제들도 북한 지방 정부하고 협력을 해서 그래서 중앙하고 지방의 협력만 두 가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DMZ의 접경 지역과 관련된 거버넌스는 세 가지 층위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국의 우리 차원에서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층위에서 이해와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어떻게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허물고 소통의 구조를 만드는데 지자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남북의 지방정부 간의 자매 결연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DMZ의 가장 큰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냉전 문화와 분단 체제에서 고통을 받고 지금 이 시간도 과도한 분단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접경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오늘 저희 세션의 주제는 DMZ의 기억, 한반도 전쟁에서 세계 평화로라는 주제로 저희가 어쨌든 제 생각에 대한 토론과 비판 그리고 반대와 반박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보다 적합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시거나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DMZ는 경계 공간으로서 역설적입니다. 비무장지대라는 이름을 갖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지뢰가 매설되어 있고 양측의 엄청난 군사력에 의해서 순찰되고 방어되고 있는 지역이죠. 이와 동시에 북한과의 정치적 교류와 실현 가능한 경제적 교류를 도모하는 한편 한국과도 포괄적인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등거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북한이 공통의 위협이나 적대 행위에 직면할 경우 구소련 시절의 동맹에 기초한 밀접한 군사 교류를 재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는 총체적인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이 세계 각국하고 협력을 추구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장한 상대방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수를 합해 보면 100만 건이 넘어요. 그만큼 정전협정 물론 사소한 게 많습니다. 뭐 완장을 차지 않았다, 뭐 이런 사소한 것들이 뭐 대부분이다 합니다만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에 따라서 철저하게 비무장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현실이고요. DMZ 내에 있는 문화재만 해도 14종 35개소가 있는 것으로 대충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궁예 도성, 그러니까 신라가 패망한 이후에 고려 수립에 이르는 시기, 그러니까 905년부터 918년 사이에 있었던 궁예가 도읍지로 후고구려의 도읍지로 정했던 바로 그 지역인데요.
관계자분들의 그런 내용하고 본인이 그 생각하는 내용을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보훈이란 가치로 국가가 돌봐야 되는 돌보고 기려야 되는 정신이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이 온전히 만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에요. 사실은 평화라는 건 어찌 보면 자신이 내면에서 풍부하게 자신이 먼저 평화로울 때 나아가서 주변을 또 나아가서 국가를 세계를 평화롭게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무엇을 해주면 국가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잘 보여주는 것, 그것이 어떤 보훈이 가져가야 하나의 고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그러면 평화를 위해서 자그마한 움직임이 있어 봐야 되는데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냐.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내 편 가르고 우리 편은 100% 옳고 다른 편은 다 틀린다. 이런 관념부터 깨기 위한 이런 우리들이고 노력하는 게 평화를 조금이라도 눈톱만큼이라도 당겨오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전쟁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으나 새로운 사회 환경의 변화 또 어떤 그 발전하는 산업 혁명과 더불어 우리가 소외될 수밖에 없는 현 사회에서 우리가 지켜가야 되고 또 새로 만들어가야 될 평화로운 보훈은 무엇일까? 비대칭, 완전 비대칭 상황을 만들어서 북한이 그렇게 했을 때 스스로 우리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 체제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 힘이 어떤 힘이냐를 고민하면서 물리적인 힘 외에 정말 이질성, 차이 이런 것들 품을 줄 아는 교육을 통한 정신적 힘들 같이 병행해야만 이렇게 4개의 키워드, 4개의 핵심 개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 있는데 딱 하나만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과학기술과 북한 이쪽은 물음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의 미래, 통일을 이룬 미래, 북한과 함께 사는 미래, 그거는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혁신을 이룬 미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전체 세션도 준비했고 제 발표도 준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하나씩 뭔가 북한 과학기술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정보들을 쌓아간다고 하면 남북 간의 과학기술 교류 협력이라는 게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조금씩 좀 하나 좀 현실적인 모습을 갖춰갈 수 있지 않을까. 하여서 과학기술 보급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지역 단위, 공장 단위 인력들이 있는데 그 인력들을 대상으로 원격 교육도 실시하고 강습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민 과학기술 인재와 같은 것들을 교육의 그 구호로 목표로 내세우면서 전문성을 중시하는 과학기술자들을 중시하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북한의 경제개발구에 대한 그 자기네들이 그 투자를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제재가 풀리고 하면은 그쪽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그 과학기술 분야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자원을 북에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요. 북한은 국제 인터넷망에 연결 안 되어 있는 인터넷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 단위로 돼 있고 그 서버를 각종 대학이나 전기술 과학기술 전당에서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 정보들은 끊임없이 유통되고 있고요. 외부 정보가 잘 안 들어갔을 뿐인데 아직까지 대량 생산이 안 되고 에너지 소비 이런 게 딱 효율이 안 좋기 때문에 올해 과제는 그런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효율이 좋은 기술로 더 완비해야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아, 15분 내외의 발표와 그다음에 10분 내외의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보내주신 쪽지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이 한강하구를 원래 정전협정의 규정대로 개방구역으로 평화의 구역으로 남북협력의 구역으로 복원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의 소망인 것이고 서해오도를 포함하는 한반도기를 개항하는 이러한 활동들을 2006년부터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2016년부터는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더욱더 본격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강하구와 서해 연안이 서해 경제 공동 특
19라는 남북 지도자의 합의를 통해서 통합이 실험장으로 우선 제한적 개방을 하고 왜 우리는 그러면 한강하구에 가지 못하고 있는가? 남북 관계는 현실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북 역시 이 9.29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부분도 있고 이 DMZ와는 달리 한강하구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북도 난 동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동안에 쭉 그 한강하구 지자체들 여러 통일부, 해수부, 환경부 같은 중앙부처들이 공동으로 거버넌스를 구성을 해야 된다. 남북한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지 남북한이 아니라 동북아 그리고 세계 그리고 모든 인류의 평화를 위한 길에 들어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